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 함께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송건웅 강사와 남민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다산에듀 강사 남민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옆에 더 친절한 강의 다산에듀 강사 송건웅입니다. 네. 그 옆에 더 친절 그만하겠고요. 네, 그만하십시오. 자, 동성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이제 전기 기사 또 산업 기사 비롯해서 필기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슬슬 또 그래서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또 공부 방법만 얘기하면은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합격률, 필기 오. 합격률까지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합격률 뭐 이렇게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근거가 네. 있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하게? 매 회차 우리가 합격을 몇 퍼센트 했는지, 네. 그리고 PBT와 CBT 합격률을 또 비교하는 시간까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것도 언제 구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아. 물론 동성님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네. 한번 이 정확한 합격률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BT 시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0개년 동안의 필기 시험 합격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필기 공부 방법, 이론이라든지 기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먼저 CBT 시험이라고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CBT, 맞습니다. CBT 많이 들어봤어요. 네. CBT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의 약자로서 음. 말 그대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죠. 음. 문제 은행에서 출제 비중에 따라 랜덤으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이 끝난 후에 합격 여부를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네, 바로 확인할 수 네.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근데 동성님 여기 보면 출제 비중에 따라 랜덤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저랑 여기 남민수 강사님이랑 같이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랜덤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마다 랜덤으로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자, 이 최근 10개년 필기시험 합격률 현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송건웅 강사님께서 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최근 10개년 필기시험 합격률 현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015년부터 다음 넘어가 보면 2024년까지 전기 기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전기 기사 보니까 2015년에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목록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차 보면은 뭐 20% 초반, 또 2회차도 20% 초반. 근데 2015년 3회차는 조금 올라서 한 28.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CBT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CBT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PBT 시험에서 CBT 넘어갈 때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거다, 혹은 뭐 쉬워질 거다, 합격률이 높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네. 많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결국엔 같은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합격률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PBT는 종이 시험이었죠. 그쵸. 종이 시험에서의 합격률과 그리고 CBT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랜덤 출제 방식에서도 거의 같은 합격률을 보였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산업기사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는데, 자, 산업기사 PBT 그러니까 종이 시험에 대한 최근 10개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정 회차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박스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 다운으로 그 근처에 몰려 있는데, 뭐 이런 케이스는 조금 이제 쉽게 나왔거나 어렵게 나온 이런 건 있지만 거의 박스권이다. 그럼 CBT로 넘어오면은 역시 달라지지 않았어요. 박스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엔 기사든 산업기사든 합격률이 20%를 왔다 갔다 하면서 PBT든 CBT는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지선다 어. 객관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찍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실기처럼 그 합격률의 변동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CBT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마다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죠. 다 다르니까 합격률이 조금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전에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쉬울 거다.
전에 쉬웠으니까 이번에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평이하게 출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봤을 때는 음흠. PBT든 CBT든 오히려 PBT보다 합격률이 높은 CBT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합격률에 이렇게 집중한다기보다는 음. 기출문제 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면 전기 기사든 전기 산업 기사든 PBT든 CBT든 결국엔 정통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그냥 내 할 만큼 어제 나보다 좀 더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격률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필기 시험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이론과 좀 기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남민수 강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이 필기 공부 방법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또 최근에 이런 방법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론은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어느 정도 집중을 해주셔야겠지만 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회독을 확실하게 하시고 바로 기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좀 있으시거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1회독, 2회독 해주셔도 되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1회독을 집중적으로 딱 한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로 넘어가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달리기 한다고 했을 때 운동화 끈을 묶는 게 이론 정도로 보고 이제 네. 본격적인 달리기 시작을 기출 문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얼른 이제 운동화 끈을 한번 꽉 쪼매고 우리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 이론은 1회독을 권장하고 그 이상 이제 여유가 있으면 뭐 2회독, 3회독 네, 시간이 이것이 가능한 되신다면은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국에는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정리를 하시고 오셨으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속전속결에서도 중요 개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푸시면은 아 강사분이 왜 이걸 중요하다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중요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 문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최근 그렇죠. 해자를 풀어보면은 최근에 어떤 개념을 중시하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유형이 자주 출제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미리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만큼 되겠습니다. 크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공부 방법을 봤을 때 뭐 네. 1회독, 2회독, 3회독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마련인데 네. 일단 다들 1회독은 하실 것이고 그렇죠. 1회독. 좀 봤을 때 남민수 강사께서 1회독, 2회독, 3회독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찌됐건 1회독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10개년이면 10개년, 7개년이면 7개년, 좀 부족하시다 하면 5개년을 잡고 네. 그것을 한 번 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론 때 내용을 잘 배우셨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좀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이렇게 학습을 하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1회독을 한번 쭉 풀어본다. 그리고 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하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1회독이 되는 겁니다. 아, 네. 1회독부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욕심이 되는 거고 네. 일단 1회독을 쭉 하신 다음에 2회독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가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아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모르는 문제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럼 3회독 때는 체크된 문제만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회독을 해도 모른다. 그럼 또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네. 4회독 때는 두 번 체크된 것들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소거해가는구나. 그렇죠.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음. 사실 아는 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체크한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그때까지 아.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오래 걸리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럼 줄어드는. 뭐 4회독, 5회독, 6회독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결국 기출 문제를 정복하실 수도 있고 아주 수월하게 필기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이 공부 방법은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기출문제집 교재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고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기출문제집 선호하신 분들은 좀 책으로 정리하는 것도 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산패스 필기 어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찍었는데 이 어플을 좀 활용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체크 표시 있죠. 이것을 네. 이제 오답노트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오답노트도 되고. 오답노트를 그렇죠. 체크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한 문제가 모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따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어. 어플리케이션이 좀 편하시고 여기에 익숙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산패스 필기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학습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 교재 질문방이라든지 또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는 걸로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특히나 자격증 시험은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모르면은 빨리빨리 교재 질문방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고 그쵸. 있거든요. 또. 그럼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네. 이 필기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CBT 필기 시험이 이제 CBT 방식이다 보니까 네. 복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수험생분들은 복원 문제만 봐도 되냐고 이렇게 음.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 네. 좀 이 방법은 다들 뭐 생각이 비슷하시겠지만 네. 권장드리지는 않는 맞습니다.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좀 랜덤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네. 해당 복원 문제가 내 시험 문제와 다소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00문제 중에 60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좀 송건홍 강사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전기 기사 시험을 보러 갔다고 치죠. 네. 거기서 100문제를 제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막 다 외워온 거야. 어. 그래서 아직 전기 기사를 따지 못한 우리 전기 부수기 남유수님 아직 전기 기사를 못 땄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아. 따셨겠지만 예시가 좀 예를 그렇네요. 예를 들어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자격으로 하지 않아요. 예. 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00문제를 외워서 민수님 이 문제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네. 보고 가세요. 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혹하죠. 이거 그렇죠. 왜요? 그쵸. 공부 잘 안 됐는데 이거 100문제만 보면은 합격할 것 같아. 얼마나 달콤해. 야, 어. 바로 할 것 예. 같아요. 근데 여긴 조금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시험장 가서 저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CBT는 랜덤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내 문제랑 옆에 있는 사람 문제랑 그 옆에 있는 사람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복원한 100문제가 모두 시험에 나온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맞아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원 문제를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공부를 차곡차곡 내용을 잘 갖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모르는 문제 체크해가면서 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참고용으로 요런 게 복원 문제구나 정도 보고 가는 거지. 나는 복원 문제만 보면 합격이야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실제 복원 문제와 그 회차, 당 회차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사 네.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복원 문제만 잘 보고 가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앞서 송건웅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문제가 100% 그대로 나올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없다라고 거의 보시면 없다. 되고 네. 그리고 100문제 중 100문제는 고사하고 그중에 이제 60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나올 확률도 상당히 그렇죠. 없다라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개념을 잘 쌓으시고 마지막에
보건 문제를 보면은 그거는 정말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고 보조 그렇죠. 수단으로 항상 생각을 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건 문제만 푸고 갔는데 왜 그대로 안 나와서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뭐 이런 적도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 전기 기사, 또 전기 네. 산업 기사를 비롯한 이런 기사 자격증, 네. 좀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합격하셨으면 네, 하는 마음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마무리 짓는데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또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